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50대 공장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알려져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빈수레법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기계에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폐 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장 씨가 기계에 끼인 건 낮 12시 40분쯤. 50대 여성 노동자인 장 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수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 반쪽짜리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이번 사고가 나기 하루 전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무색해야 하는 잇따른 사망사고에 법을 보완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국가 산단 내에서 석탄을 운반하고 하역하는 금호 TNL 사업장. 하청업체 노동자 34살 A씨가 갑자기 작동한 컨베이어에 끼인 건 어젯밤 8시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구조 장비를 찾습니다. 장비가 여의치 않자 구조대원이 산소 절단기로 긴급히 컨베이어를 해체하면서 사방에는 불꽃이 튑니다. 사고 2시간 30여 분 만에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건 사고 발생 1시간 전이었습니다. A씨는 2인 1조로 동료와 함께 컨베이어가 멈춘 이유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멈춘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진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에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A씨가 숨지기 이틀 전. 지역 노동단체 3곳은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초의 요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처벌이 약화되고 이러는 사이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오늘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한 경위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역대 최강으로 기록된 한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 했고 애써 키운 농작물도 얼어버렸습니다. 일상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식장. 숭어들이 배를 보인 채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한파로 양식장 수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숭어 10,000마리가 얼어 죽었습니다. 나주의 한 딸기 재배 농가에선 얼었다 녹은 딸기들이 누렇게 변해버렸고 흙까지 얼면서 뿌리도 썩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금요일 새벽,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과부하된 난방기가 고장나면서 흙도 딸기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모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9월에 심어서 수확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겪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주의 고추농가, 구례의 감자농가 등 한파로 인한 전남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4헥타르에 달합니다. 도심 속 시민들도 5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파 신고가 속출해 수도관과 계량기 고장을 호소하는 신고가 광주에서만 70여 건에 달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 기온에는 그 물을 좀 틀어놓고 한 45초에서 1분 정도의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물 양을 계속 흐르도록 틀어놓는 게 동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차량 정비소에는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거나 연료 필터가 얼어붙어 수리를 맡긴 차량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40대 정도 온다고 하면은 거의 절반이 배터리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은, 진짜 그 정도로 많거든요. 도로 한복판에 서가지고 좀 막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이렇게 전화 받아서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이면도로의 빙판길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생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진도군 이회면 내연 저수지에서 빙어를 잡던 70살 남성 A씨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119 구조대에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진도 지역의 기온은 영상 3도를 웃돌아 저수지 얼음이 얇아진 상태였고 A씨는 저체온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지급한 방한용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들입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패딩과 등산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제품들입니다. 황당하게도 판매자들은 모두 무안군청 공무원으로 군비로 지급받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고 한 겁니다. 게시물을 올린 판매자는 무안군청 공무원들로 지금까지 3명이 확인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내려본 행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려본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얘기 안 하면 모른다. 무안군이 환경미화 공무원 81명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700여만 원의 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년 방한용품을 지급하지만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여한테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 처우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관여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거네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무안군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고 한 미화원들을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양동시장 인근 상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르자 시장 상인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말바우 시장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광주 양동시장. 양동시장 상인을 상대로 한 전수검사 등에서 상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동시장 상인회는 지난 5일 시장 인근 철물점에서 광주 1235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친인척 관계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가운데엔 양동시장 상인도 포함돼 있어 상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살 사람도 막 완전히 전혀갖고 양동시장에 코로나가 많이 걸렸니 뭐하러 양동시장에 가라고 하기는 살라고 하기는 어머니 알았다고 막 하고. 아직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철물점 관련 확진자이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광주 1235번째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조사 중이었는데 친인척 관계가 아닌 양동시장 상인이 확진자가 되면서 누구로부터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가 나온 상점을 방문한 시민들의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재난 문자를 이미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역 소독 진행하고 지금 혹시 지난번 그 지인과 모임 가족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집단 감염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양동시장 상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장 밥집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말바우 시장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낮술 금지령까지 내렸던 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로 힘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0명. 이 가운데 50%에 이르는 20명이 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연초에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다 지난 6일부터는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순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낮술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4일 행정명령 발령 뒤 일주일 만입니다. 오후 9시부터 집합이 금지됐던 영화관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됐습니다. 전국 270여만 명이 대상으로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범위와는 별도로 순천형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도 쟁점입니다. 순천시는 2주부터 의장과 시장이 직접 만나 전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제한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서 강도 높게 적용됐던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전시민 재난기금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낮술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광주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죠. 일부 자영업자들은 방역 수칙에 집단 반발할 정도로 손실이 컸는데요. 순천처럼 광주시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카페에서는 음료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업 제한은 벌써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고정 임대료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지만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주시면 감사한데 거의 임대료 내고 나면 없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으로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당장 폐업 위기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책을 시행했지만 융자 지원금이 불과 하루 만에 동나버렸습니다. 충분하게 공급됐다는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추가로 동일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기도와 순천시의 경우 모든 도민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실무부서 차원에서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문제는 기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이미 지난 한 해 956억 원을 소진한 상태고 올해 추가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의무 예치금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기금은 42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과 맞춰서 각 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광주시 자체로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선 광주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비해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접종 계획을 세우고
백신 수급과 유통을 관리할 예방접종 관리반과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점검하는 이상반응 관리반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백신 접종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도 두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남 전체 인구의 17.3%인 31만 9,6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환경단체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에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환경단체들은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자로 하나의 업체만 선정하도록 공고를 냈는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다수를 참여시키는 게 세계의 추세라며 공고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자동차 공장과 주차장 등의 부지에 11.2메가와트급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광주 지역 자치구 경계 조정과 관련해 광주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지역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국회의원, 구청장, 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른 시일 안에 해법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48살 임모경위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경위는 지난달 18일 광주시 주월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뒤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경위가 인터넷 도박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이버 전문 수사부서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부터 목포 구간의 신속한 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내일 첫 협의회를 엽니다. 협의체에는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경유지인 나주와 한평, 무안의 건설 관련 과장 등 12명으로 구성됐고 용지 보상과 민원사항,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에 대해 매달 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내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출산 이후에도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첫째는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하금은 교육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제도와 중복 수령할 수 있어 교육청은 이번 맞춤형 복지 제도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